요즘 이 부모의 행동, 그리고 자녀의 해석,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 박사님들께서 분석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세대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얘에게 뭘 더 어떻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성실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분명 그러실 거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제 많이 헷갈려 하고 있고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닌데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서 또 고민을 겪고 응?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느라 대화하기도 힘들죠?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한 지문입니다. 우리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Conveying values. value,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convey A to B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그래서 is가 나왔고요. 수동태입니다. complicated, 복잡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fact, 어떤 사실, 그 사실을 설명하는 동격절이 지금 fact 뒤에 있지요.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자,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지금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what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랑 같겠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랑 같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끔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 동사 절이 살짝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요 what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is not always, 언제나 그것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자, what they are learning from you. 자, 여기 또 목적어가 생략돼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요.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랑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나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 나는 우리 아들이 성실했으면 했고 열심히 했으면 했어요.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죠, 게임을.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좋은데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 과목에 교과서를 꺼내놓지 않는데 이게 성실성이거든요. 준비성. 나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나한테 그걸 배우고 있지 않아요. 나한테 배우는 거 뭐? 가끔 하는 나쁜 말? 농식기 이런 거? 그래서 아 진짜 난감한 상황이라고. 자, 이런 사실로 인해서 당신의 아이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참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말이 좀 약간 좀 복잡해지네요.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하고 what they are learning from you. 그들이 당신에게 배우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것이 같지 않다.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자, 지금 narrow ways가 나왔잖아. 부분 부정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실로 인해서 항상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전달의 의도와 나의 전달의 의도, 부모의 전달의 의도와 이제 그 아이가 받아서 수신해서 해석하는 것과 그것이 같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첫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This disconnect. 이러한 단절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단절됐잖아요. 지금 딱 단절됐잖아요. 그죠? 이런 단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Because your actions may not always be clear to your children.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아이에게 언제나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분명하지는 분명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 또 여기서 육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영어를 배우고 나는 지금 육아를 배우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children may see you working hard in your career and being well rewarded financially for your effort. 당신의 자녀는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한테도 보죠. 엄마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In your career, 직장에서. 그리고 또, 자, 목적보 두 번째 나옵니다. Being well rewarded. 그리고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수동태죠.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당신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것을 아이는 볼 수도 있습니다. You may believe that.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도 있습니다. The message they are getting. 그들이 받는 메시지는, 자, 지금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다? You work hard because of your passion for your work. 당신의 그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because of, 무엇 때문인데 뒤에 명사 오지요, 그죠?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아이가 받고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믿을 수도 있다. 자, because of는 due to랑 같은 거 혹은 owing to랑 같은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but they may actually be getting the message. 그들은 아마도 실제로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어떤 메시지, 무슨 메시지? 자, 그 메시지의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동격절입니다. You work hard because money is important to you.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엄마,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낀다는 거 아이는 잘 몰라. 아이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모르지. 그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 잘 모르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씁쓸하죠. Clearly, 분명하게 two very different values. 이 매우 다른 두 개의 가치가 would arise.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라는 거죠. How they interpret your messages. 의주동, 명사절이죠.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메시지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depending on, 따라서 두 가지의 매우 다른 가치가 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일을 할까요? 바로 이런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는 저희 아이는 이제 구독자 수가 나 정말 속상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얘는 도대체 왜 엄마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왜 구독자나 돈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너무나 얇고 짧은 생각을 늘려주고 싶어서 일이라는 게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만은 저희 아이는 나는 총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아직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러섰죠. 나 많이 속상했다고. This is why 하면은, 자, 요 말 되게 중요하죠? 요 why는 결과예요. why 뒤에 나오는 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너는
너는 should not only make sure you are living a life that express your values, but also네. not only but also가 나왔네, 그지? 그럼 일단 표시는 하고 가야지. Not only but also. 당신은 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You are living a life. 당신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주격관계대명사절을 꾸며주죠. Expresses your values. 당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periodically ask yourself. 주기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요? 자, whether가 나왔습니다. ask가 나오고 지금 뒤에 whether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죠. 그죠? 그래서 whether your actions clearly express the values 그러니까는 당신의 행동이 명확하게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명확하게 보여 있는지를 당신에게 묻고 아니면 or whether your children could misinterpret them. 당신의 아이가 그것들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지를 여기 could가 나왔잖아. 그래서 아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댐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 values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지. 주기적으로. 그래서 not only but also가 나왔어요. 자, 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his is why도 앞에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왔습니다. 그죠? 병렬 구조로 나와줬고 했기 때문에 서술형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알았지? 그리고 또 병렬 구조가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make sure의 make와 그리고 또 ask와 얘네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lso, 또한 ask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에게 물어봐라. 뭘 직접 목적어인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제 의문 형용사와 의문 형용사죠. what이 여기서. 그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의주동입니다. 어떠한 가치 메시지를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않는데 그 예가 나옵니다. For example, you can ask them. 당신은 그들에게 물을 수 있다. Why do you think daddy or mommy works so hard? 너는 아빠 또는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 키우느라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했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네. 물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애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만도 고맙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의 얘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주기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것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this is why 문장도 서술형 어법, 요 첫 번째 문장도 서술형 혹은 어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영작 연습해 주시고요. 영작 연습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영작 연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8강 있죠? 그 수능 특강의 18강. 그럼 문단 요약하게 나오잖아요. 그 요약문을 제가 영작해서 이제 나중에 완전히 네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거기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18강 수업을 한번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내가 써보는 거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but이나 혹은 clearly 둘 다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어법, 서술형. 순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문장의 위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하이엔드 에듀의 요지 같은 주제. 제가 좀 길게 얘기하죠, 주제를. 근데 이거 짤막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걸 좀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요지 같은 주제를 얘기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메시지는 실제로 자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삶이 어떤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녀에게 직접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질문하는 열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지 같은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어 제목으로는 What message are you really sending to your children? 혹은 value lost in translation. 이거 좋네요. 그죠? 해석에서의 가치의 상실. 그래서 parenting and perception.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어 제목도 더 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25강 1번 진행했습니다. 2번으로 빨리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여러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많이 발전도 했지만 아직도 디자인이 그렇게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디자이너들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창의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런 리빙 페어라던가 여러 가지 전시회 같은 거를 좀 시간을 쪼개서 좀 가보고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술을 좀 했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디자인 스쿨이며 디자인 학원이며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눈 시끄러운 이 좀 약간 좀 창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하는 그런 디자인은 왜 있는가? 여러 방면에서 왜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해외의 디자인 스쿨들을 보면은 어떤 미술사라던가 역사라던가 그냥 역사, 미술사, 뭐 어떤 변천사라던가 사조, 이런 문화 사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히고요. 또 많이 글로 써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더 적더라고요. 많이 적더라고.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한 게 한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내 생각과 되게 비슷한 생각을 좀 말해주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이 좀 길었네. 어쨌든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 그냥 예쁘게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25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인원 area까지 주어부예요. 항상 주어부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전치사구를 괄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형, 특히 이 비동사의 활용형이 온다면 이건 빼박힌트 문장의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까지가 주어부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지식의 스토어라고 해서 가게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가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보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의 보유를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is the basis for creativity. 창의성의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but something more is needed. 무언가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수동태가 나오고 있지요. 맞아. 그러니까 창의력이 되려면, 창의성이 이제 나오려면 일단 아는 거 일단 많아야 돼요. 많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For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there's something more, 그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 아주 오래간만에 봅니다. something more, 그 이상의 무언가는 자, 봐봐. 앞에 나왔던 거를 바로 되짚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something more. 그 something more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해서 지금 하이픈이 여기 나와 있죠. 즉, 이라고 하면서 하이픈 나와서 restructuring the problem. 자,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창의력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 창의력의 그 기본을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기본을 위해서는. 그런데 기본을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뭐가 하나 더 필요해? something more가 필요해. 근데 something more는 뭐야? 사물이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능력인데 그건 결국엔 뭐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본다, 사물을 본다. 자, 이건 뭘까요? 결국엔 그 어떤 문제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something more 그리고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하고 restructuring the problem까지 해서 요 세 개가 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능력 사물을 또 재구성하는 이 능력. 자, 볼까요? and is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바로 뭐야? 앞에 나왔던 restructuring the proble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거고 그것이 leads.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이렇게 단수니까 leads가 되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a certain insight. 뜻밖의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 선생님이 항상 외우라고 하죠. leads to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cause result in이랑 give rise to랑 또 뭐지? bring about. 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치매는 아니길 바래요. 자, often this happens. 가끔, 흔히 이것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문장이에요. 그래서 앞문장인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제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일들. 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When a person has struggled with a problem or project. 한 사람이 계속 이걸 가지고 낑낑해요. 고심합니다. 어떤 문제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짜잔 sets it aside for a while. 그것을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죠? 바로 앞에 나왔던 a problem or projec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set aside 옆에다 잠시 치워놔. for a while 잠시 치워놨을 때 그때 딱 이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단 좀 약간 덮어두고 다른 과목을 하다 다시 봐봐. 보인다? 보여. 그게 보여.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설명하다가 잘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 잠깐 딴 일을 하다가 보면 이거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안 풀린다고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있잖아. 더 안 풀려요.
이렇게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나의 뇌에 좀 약간 틈을 주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often this happens 요 문장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Some psychologists believe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time away.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time away라고 하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 이거 단수잖아. 그래서 복수동사 나왔다. 가능하게 해준다고. 무엇을 가능하게 해줘요? incubation. 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부화. 알을 품어서 그 알이 딱 깨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incubation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동격구가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A kind of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 자, 여기서 이 working through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은 이거 지금 동명사예요. 동명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work through라고 하잖아. work through 하면은 자, 이거는 탐색 과정? 탐색 과정 정도 됩니다. 탐색 과정.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 문제를 탐색하는,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과정인 incubation.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내가 동격구라고 했지, 대응하는 거를 꼭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incubation은 뒤에 나오는 unconscious walking. 요게 같이 대응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working 다음에 뭐가 안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 working process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더 정확했을 텐데 그건 또 안 나왔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work through라는 것 자체가 탐색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incubation이 unconscious working through the problem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대응하는 것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incubation의 핵심 개념 정의 꼭 기억해 두시고 Actually,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사실 그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했어요. 나 이렇게 말하면 이 it은 무엇을 가리키고 that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요. 일단은 문장에서 이렇게 actually 실제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반전이라던가 혹은 뭔가 전환을 합니다. 내용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위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요 it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it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앞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잠깐 쉬고 하면은 떨어져서 이제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면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인 부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스르르 풀린다고 했잖아, 선생님도. 근데 그것은 더 복잡하다. 그 과정이 이제 얘기했던 그 과정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앞에 문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지. 원래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잡해? 하고 보면 incubation은 is more helpful. 더 도움이 된다. 뭐 할 때? longer preparation period. 그러니까는 더 긴 준비 기간이 period 기간이잖아. 그쵸? 준비 기간이 precede라고 하면은 선행될 때 먼저. 뭐보다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the individuals setting the problem aside.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문제를 setting aside, 옆으로 제쳐두기 전에, 두는 것에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긴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자, 봐봐. 우리 학원에서는, 나 학원 자랑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갖고 오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좀 더 생각해. 그리고 끝까지 풀어. 좀 더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바로바로 모른다고 바로바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바로바로 알고 쓱 까먹어버려요. 스스로도 깨우칠 시간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하고 몇 분간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풀려고 시도를 하다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하고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풀린다고 바로 에이씨 다음 거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알았지? 그래서 좀 더 긴 선행 기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onger preparation period precedes.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Leaving the problem for a time, probably interrupt. 까지가 이제 여기 요 probably 전까지가 주어 보겠죠. 문제를 for a time, 잠시 동안, for a while도 되겠다, 그치?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그러다 보니까 동명사 주어다 보니까 지금 동사의 s 왜 단수잖아 동명사 주어는. 그래서 아마도 중단시킵니다. Strict ways of thinking 엄격한 사고 방식을 중단시켜요. So 그래서 you can restructure 당신은 your view of the situation 당신의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think more differently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 병렬 구조 나오죠. 지금 보면은 structure하고 think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creativity requires 창의성은 요구합니다. extensive knowledge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런 광범위한 지식과 그리고 유연성 and the continual reorganizing of ideas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요구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 보면 as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뒷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해석했어야 됐어요. 그럼 다시 보면 동기부여와 이 창의성은 동기부여와 끈기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 유연성,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은 저는 requires 다음이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여러분? 그러니까는 준비 기간도 필요해요. 그냥 옆으로 바로 제쳐두지 마시고 그럼 계속 제쳐둬야 돼. 모르는 문제 생길 때마다 무슨 릴레이로 다른 과목 이러면 안 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지. 수학 문제 풀 때도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요. 문장이 잘 안 보일 때 국어나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다시 보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잠시 젖혀뒀다가 뭐 질문을 하건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것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지문은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장의 위치랑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항상 사랑하는 주제, 제목, 요지 나오다가 그다음에 어법, 그리고 어휘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트럭처링 자주 나오죠. 그리고 빈칸, 문장의 위치, 그리고 나서도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지금 좀 보자면 여기 이렇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often에서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면서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저는 항상 요지 같은 주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자, 창의성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과 문제를 잠시 떠나 있을 때 생기는 통찰, 인큐베이션이 필요하다.
알았지?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은 Beyond Knowledge, 지식처 넘어. 그리고 나서 콜론한 다음에 How Incubation Enhance Creativity. 아니면 Insight Through Incubation, 인큐베이션을 통한 통찰력. 그래서 콜론 하시고 The Hidden Path to Creative Thinking.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5강의 2번 마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굉장히 좀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수업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라이크와 응원의 댓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많이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특히 어른들하고, 혹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시나요? 아니면 눈을 깔고 있나요? 야단에 맞을 땐 눈을 깔고 있는 게 좋고,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헷갈리게 해요, 어른들이. 이건 어른들 책임이에요, 진짜. 한참 혼나고 있는데, 너 내 말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내 눈 안 바라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눈을 많이 보고 있으면, 어디 선생님 눈을 그렇게 봐? 눈 깔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남학생들은 좀 이렇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참 지네들 바보로 알고 아주 속을 새겨요. 아주 속상합니다. 자, 어쨌든 좀 그런 얘기도 적용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Difficulties, 어려움은 may arise,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When the belief of the home and school differ. 자, 여기까지가 주어 보면서 오브구가 이렇게 됐죠. Beliefs, 학교와 가정의 그런 신념들이 다를 때 복수 주어라서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죠. 다를 때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대요. When an individual behavior is interpret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자, 여기까지가 when 절입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is interpreted. 자, 이거 수동태지 해석될 때 from a cultural perspective. 어떤 다른 문화적 관점이겠지. 한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문화적 관점이 that is가 나왔죠. 주격관계 대명사절이고요. 자, 이것의 선행사는 지금 앞에 나오는 cultural perspective가 됩니다. 그 문화적 관점이 is different from 달라요. 뭐랑 달라요?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자, 그 해당되는입니다. in question 하면 해당되는 개인의 그것과 다를 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신 무엇을 봤습니까? 앞에 나오는 cultural perspective를 봤습니다. 아이고, 이 문장에서 cultural perspective가 바쁘네요. 선행사도 되면서 그리고 뒤에 대명사가 받는 명사도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되는 개인, in question에 있는 individual의 그런 cultural perspective, 그 사람의 문화적 관점과는 다른 그런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이 될 때 misunderstandings, 오해와 갈등이 can result,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차 소리가 살짝 들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창문을 열어놨거든. 이제 좀 덥다?
근데 에어컨을 트는 건 좀 그래서. Malcolm and his colleagues. 말콤과 그의 동료들은 described, 설명했습니다. A number of ways. 다양한 ways는 여기에선 상황이에요.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상황도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 뒤에 in which가 나왔죠. 이 which의 선행사가 바로 number of ways가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This can happen for Aboriginal students in mainstream Australian classrooms.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요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도 바뀔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일어난다. 자, 요거는 요 this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있는 한 개인의 행동이 이제 자신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이 돼서 이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메인스트림 오스트레일리안 클래스룸, 그러니까는 주류 호주 교실에서,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보면은 어버리진이라고 하는 원래 거기 원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주에. 그 백인 교실에서, 호주 원주민 학생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In Western Anglo culture, 서구의 앵글로 문화에서는 looking people in the eye,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When you speak to them.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고요. 지금 보면은 동명사 주어구에 지금 부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is 나오겠죠. 무엇이냐면 a mark of respect, 존중의 표시이고, and shows 하면 여기 이건 동사 두 번째죠. 그리고 또 보여줍니다. You are attending to them. 자, 여기에서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된 거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 그리고 네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준다. attend to. 뭐 참석하다도 되지만 주의를 기울이다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딱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 병렬 구조가 있죠. is하고 shows. 서구 문화에선 보통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가 however, 그러나 in many other cultures, 다른 많은 문화들에서는 including some Aboriginal and Asian group, 그러니까는 무엇을 포함해서 다른 문화겠죠. 그죠? 바로 그 호주의 원주민과 아시아계 를 포함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this, 이것은, 자,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앞에서 나오는 looking people in the eye when you speak to them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할 때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는 것은 would be,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a mark of disrespect. 무례하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So particularly if shown by a younger person to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특히 한다면 if shown, 그것이, 자, 여기서 생략된 것은 바로 요 this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if this is shown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랬어야 했는데 요 주어가 주절과 같으니까 this 생략되고 is는 being이 되고 현재 분사 구문. 그래서 근데 being이 또 생략돼.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누구에 의해서 younger person, 젊은 사람, 더 어린 사람이 to 누구에게 someone in a position of authority,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그 어린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보여지는 경우에는 무례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잖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선생님도 그래. 막 야단쳐.
안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눈 깔고 있어. 그럼 왠지 눈으로 욕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 딴 데 쳐다봐! 내 눈에 보라고! 라고 화를 내. 근데 또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어디 선생님 말에 그렇게 봐! 눈 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남학생들 가르칠 때는 진짜 힘이 듭니다. Without this understanding, 이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이 소리입니다. 없다면. 자, 그래서 지금 this understanding이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나왔던 요 두 문장의 상황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글로색슨족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눈을 쳐다봐야 돼.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을 쳐다봐야 되고. 근데 어버리진이나 그런 원주민들이나 아시안들은 또 그걸 쳐다보면 안 돼.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teachers might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제 꼬꼬롬한 게 생각나지 않나요? without하고 might 나왔어요. 자, 이거 가정법입니다. if, it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요 might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이니까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또 if를 생략한 were it not for 가정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without 말고도 but for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가 없다면 이런 이해가 없다면 교사들은 가정할지도 모릅니다. 모를 students from cultures 그 문화인데 어떤 문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고요. do not favor eye contact 이 눈맞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부터 온 학생들은 자 학생들이죠. 지금 여기서 학생들은 그래서 여기 동사가 복수동사 are not listening or are not interested 얘들은 듣지 않고 있다고 혹은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추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병렬 구조가 또 눈에 확 보이네요. 바로 여기 are not listening or are not interested. 자, 이거 병렬 구조인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가정법이 나오면은 특히나 여러분은 without으로 외워뒀지만 칸을 둬가지고 칸수를 늘려버려. 이렇게. 이건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넷. 4개를 더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3개를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늘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칸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다 썼는데 몇 칸이 남네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 혹은 어법이 나올 수 있고 변형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꼭 영작 연습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어떤 teachers who insisted on 해서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근데 이제 이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일단은 전치사구를 계속 잘라보는 거야. 그래서 insist on eye contact without explaining 다음에 설명해. 뭘? 이 동명사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죠. It denotes respect. 그것이 respect, 존중을 denote는 의미하다입니다. means랑 똑같아요. means랑 똑같습니다. 나 좀 잠깐 이상하게 쓴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나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다시 써야겠다. 아니 안 자르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 means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의미한다. respect, 존중을 의미한다. 그들의 문화에서 존중한다는 것은 그럼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딱 끝나면서 이 동사가 나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복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눈맞춤이라고 하는 눈맞춤을 고집하는 그 교사들은 말이죠. 근데 뭐 없이 설명하지 않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아이 컨택트예요. 이 아이 컨택트가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존중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니까 이 선생들은 누굴까요? 바로 백인들이겠지.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웨스턴 앵글로 컬처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 눈맞춤이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눈맞춤을 고집하는 선생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떤 위험? Some students and parents. 그리고 나서 assumin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risk의 목적어는 assuming입니다. 동명사죠. 그래서 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알았지? 동명사잖아. 그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추정하는 것은 뭘 추정해요? assume도 동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목적어를 받는 거예요. Those teachers do not want to be respected. 그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수동태. 존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일부 학생과 부모님들이 추정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눈 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눈을 맞춰야 존중한다고 생각해. 라고 설명하지 않는 선생들은 이런 추정을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왔다 갔다 해. 방금 전에도 이거 수업 잠깐 끊고 우리 고2 학생 있어요. 고2 학생 있다. 걔도 이 수업 듣겠네. 근데 걔랑 내가 승질 냈거든.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봐! 내 눈 봐! 내 눈 빨리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항상 남학생들 너무 힘들어. 진짜. 그럼 남학생들한테나 그러지 여학생들한테 그래봐. 그러면 선생이 나한테 못되게 굴고 계속 나한테 시비 건다고 난리 납니다. 여학생들이 더 무서워 요즘은. 조심합니다. 그래서. 근데 남자애들은 막 잡아요. 닭 잡듯이 잡습니다. 그래도 친해지거든.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눈맞춤, 선생이 의미하는 눈맞춤, 학생들과 또 이런 학부형들이 알고 있는 게 서로 문화권이 다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순서 나올만 해요. 순서 나올만 하고 선생님이 항상 챙기는 주제요. 어법,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했다잉. 서술형. 그리고 순서. 그리고 문장의 위치. 요거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어. 이 문장 이래저래 많이 어렵네. 그쵸? 자, 그러면 순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해서 C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장 B 그 다음에 이렇게 A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장난치네. 요지 같은 주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행동을 다른 문화적 시각에서 해석할 경우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설명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설명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영어 제목은 When Cultures Clash. 문화가 부딪혔을 때 Misleading Respect in the Classroom 아니면 Eye Contact and Cultural Misunderstandings in Education. 선생님은 주제에다가 이 Eye Contact에 대한 얘기를 안 썼거든요. 이게 이제 예라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일단은 영어 제목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문 25강의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강으로 넘어갑니다. 29강까지 시험 범위라는 학생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